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치과의 박종호 원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라미네이트의 재치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라미네이트 한 후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케이스였는데요. 환자분은 양치할 때뿐만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계속 피가 나는 겁니다. 잇몸을 보시면 잇몸 쪽에 굉장히 붉게 되어 있는 선들이 보이시죠? 여기가 다 염증입니다. 잇몸이 이렇게 붉은색이 아니라 선홍빛에 핑크빛이 돌아야 되는데 이건 붉은색까지 나올 정도로 염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라미네이트를 제거해 봤더니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까지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자꾸만 염증이 생기는 잘못된 치료를 왜 하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치아 삭제를 잘못하게 되는 거고, 치아 삭제를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교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재치료를 하게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심리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쁘게 라미네이트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도 진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치료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치아가 좀 이동을 한다든지 잇몸에 문제가 생겨서 재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잇몸 치료를 하고 임시치아를 이용해서 잇몸을 낫게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홍빛으로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는 많은 곳에서 그냥 라미네이트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 치아를 바로 깎고 본 뜨고 임시치아 만들어주고 그 세라믹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하는 과정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선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고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본을 떠서 그걸 석고로 만들고요. 사진 찍은 것과 이렇게 석고로 만들어져 있는 치아 모양을 이용을 해서 얼굴과 치아와의 관계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치아의 위치 관계, 치아의 각도, 말씀하실 때나 웃으실 때 보이는 치아의 개수까지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치아 간의 비율이라든지 치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현재 치아 상태에서 왁스를 이용해서 치아 모양을 만들어 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저희는 왁스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왁스업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치아를 얼마큼 삭제할 건가까지도 다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라미네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아 손상이 없게끔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고 특수 레이저를 이용한 라미네이트 제거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라믹과 치아 사이에 있는 접착제를 이제 녹여서 세라믹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거하게 되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은 접착제고요. 그것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세라믹이 떨어지게 됩니다. 치아에 거의 손상이 없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상을 최소화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치아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굴형에 맞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치료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아주 하얗고 불투명하게 어색한 모양으로 라미네이트가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미네이트 모양도 너무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갸름한 얼굴형에 비해서 너무 투박한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라미네이트를 제거했는데 역시나 치아가 굉장히 많이 이미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얼굴형에 맞게끔 그리고 잇몸에 영향이 없게끔 해서 세라믹을 제작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모양이나 투명감 이런 걸 훨씬 더 개선을 해서 치아가 되게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치료 과정은요. 이런 케이스도 보시면 이미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측절치라고 부르는 앞니 옆에 있는 치아가 앞니보다도 길이가 훨씬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억지로 라미네이트로 또는 이제 크라운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제거했을 때는 이미 치아는 굉장히 많이 삭제가 돼 있었고요. 이미 다 신경치료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잇몸이 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기간 임시치아를 이용을 하면서 잇몸의 염증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잇몸이 좀 자라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제 치료가 마무리되었을 때는 앞니 옆에 있는 측절치가 앞니보다 길이가 짧게 되는 그리고 잇몸이 많이 자라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잇몸에 있는 염증도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요. 심리적인 실패의 케이스인데요. 투명감을 떠나서 색이나 모양 모든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해서 이렇게 자연차 느낌이 물씬 날 수 있게끔 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치료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는 라미네이트 제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논문도 많이 읽고 해서 저만의 방법을 찾아냈고 레이저를 이용한 라미네이트 제거는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 손상을 적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과의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얼마큼 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